5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 행렬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코스피 주춤한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오후 2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는 1% 하락한 2,67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 중이지만 외국인이 2천억 원가량 순매도하면서 지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빅 이벤트인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공개,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 홀 연설 등을 앞두고 경계 심리가 확산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2시 50분 기준으로 시총 상위주 흐름을 보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각각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KB금융은 3% 가까이, 또 삼성생명은 5%대 오르면서 금융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후 들어 1%대 하락하면서 78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환율 흐름은 어떻습니까? 원달러 환율은 종가 기준으로 지난 3월 말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달러당 1,330원대로 하락했습니다. 2시 5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5원가량 하락한 1,332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말에 나온 미 주택 착공 지표가 부진했고 또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서 달러와 약세 흐름이 강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1%대 떨어진 37,44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5% 수준 오른 2,893선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만 각본지수도 0.1% 수준 오른 22,38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폭염이 국내 경제 성장과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우영준입니다. 이상기후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가 나왔다고요? 네, 최근 들어 이상기후가 산업 생산을 0.6%포인트 하락시키고 인플레이션의 10%를 설명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이상기후가 산업 생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과거에 비해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상기후 충격은 최근 산업 생산 증가율을 12개월, 약 1년 후 약 0.6%포인트 하락시켰습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이 최대 1.1%포인트, 건설업이 최대 0.4%포인트 하락하는 등 취약 산업에 대한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전기와 가스, 수도산업은 이상기후 충격으로 성장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상기후로 인해 전기와 가스 사용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기후가 물가를 끌어올린다는 조사 결과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지난해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 물가 상승분의 약 10% 정도는 고온 등 이상기후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이상기후 현상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더니 지난해 중반부터 정점을 찍었습니다. 공업 제품과 서비스, 개인 서비스를 포함하면 이상기후가 물가에 미친 영향력은 0.04%에 불과했지만 과실은 0.4%포인트, 채소는 0.32%포인트, 식료품은 0.18%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2023년 이후 이상기후 충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도 10%에 달했습니다. 한은은 그나마 FTA를 통한 수입 증대가 이상기후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어느 정도 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 건강보험이나 무상보육과 같은 현물복지소득이 처음으로 연간 900만 원을 넘었습니다. 특히 40대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현물복지소득 규모 정확히 얼마나 되죠?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1년 전보다 3.3% 증가한 연평균 910만 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비중은 전체 가구 소득 대비 13.5%를 차지했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은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나 보육, 교육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을 말하는데요. 전체 사회적 현물 이전 소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의료 부문입니다. 연평균 449만 원으로 1년 전보다 6.3% 증가하면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육 부문이 404만 원으로 전체의 44.4%를 차지했습니다. 오정인 기자, 연령별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네, 40대가 1,449만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50대가 896만 원, 60대 이상이 745만 원, 30대 이하가 67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30대 이하는 보육 비중이 가장 컸고 40대는 교육, 50대는 의료와 교육, 60대 이상은 의료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원수 기준으로 보면 가구 원이 많을수록 교육과 보육 등 자녀 관련 사회적 현물 이전 비중이 높았고 1인, 2인 가구의 경우 90% 이상이 의료 부문이었습니다.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반영하면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지니 계수는 0.047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고요. 소득 상위 20%인 5분위 소득이 1분위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4.23배로 반영 전보다 1.53배포인트 감소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가격도 뛰고 거래량도 늘어나는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전셋값의 상승세가 특히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 전세가율이 매매가 상승률을 앞서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 전세가율 상황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3.9%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11월 이후 1년 8개월 만에 최고 기록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상승세가 1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별로 살펴보면 강북구의 전세가율이 62%로 가장 높았고 중랑구, 금천구, 성북구, 관악구, 은평구 등의 전세가율도 60%를 넘었습니다.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의 전세가율은 강남구 42.7%, 서초구 47.2%, 송파구 46.5% 등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 기자, 그러니까 매매가는 뛰고 있고 전세가는 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도 치솟고 있지만 이보다 전세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보니 전세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누적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약 2.4% 상승한 데 비해 전세값은 3.5% 올랐는데요. 이에 갭 투자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갭 투자는 전세 보증금을 뺀 나머지 차익만 있으면 되다 보니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높을수록 자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매매값과 전세값이 계속 오를 전망이라 이 같은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무자본 갭 투자로 인한 전세 보증금 회수 난항 등 사고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전세 보증 사고액이 3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 들어 2월부터 감소 추세였는데 지난달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동진 기자, 올해 전세 보증금 사고 누적액 지난해보다 늘었다고요? 네, 주택보증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는 모두 4,250건 발생해 누적액은 3조 818억 원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1% 늘었습니다. 월별 보증사고액도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이번 7월에만 4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임대인 대신 허그가 돌려준 전세 금액도 이번 상반기에만 2조 4천억 원을 넘어섰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50% 정도 증가한 액수입니다. 정 기자, 하반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허그는 전세값이 정점이던 재작년 5월부터 7월에 맺은 전세 계약의 만기가 지나면 역전세 문제가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세 사고는 보통 임대인이 신규 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전세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다만 서울 일부 지역은 여전히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데요.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서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 강서구와 금천구의 전세가율은 80%를 웃돌았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 물가는 뛰고 소비는 지지부진하면서 대출까지 어려워지자 결국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자영업자 얼마나 줄었나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 수는 572만 1,00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보다 6만 2천 명 줄어든 규모입니다.
자영업자 수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줄어들었다가 이후 회복하는 추세였는데요. 지난 2월부터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지난달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는 4만 8천 명 늘어난 반면 고용원 없는 영세 자영업자가 11만 명 줄어들었습니다. 경영난에 고금 영향이 본격화되며 가게 문을 닫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른바 나홀로 사장님이 크게 줄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홀로 가게를 운영하던 자영업자가 직원을 뽑으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로 바뀌어 그 규모가 줄기도 하는데요.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폐업을 했다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장사를 접은 후 실업자가 된 자영업자들은 1년 새 23% 넘게 늘었습니다. 또 자영업자가 폐업하면서 받은 노란우산 공제금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7% 증가했습니다. 올 상반기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 원으로 2020년 이후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사회적 거리 두기가 또 이뤄지면 버틸 수 없다는 걱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TMF 사태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중소 온라인 쇼핑몰이 돌연 폐업했습니다. 제2의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TMF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매주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유선우 기자, 이번 폐업 쇼핑몰 사례가 TMF와 유사하다고요? 네, 가구, 가전제품 등을 파는 온라인 플랫폼 알레츠는 지난 16일 돌연 영업 종료를 공지했습니다. 16일은 판매 업체들의 중간 정산을 해줘야 하는 날이었는데 피해자들에 따르면 수백억 원 규모의 대금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업체 측은 현재 구매자들은 물론 입점 판매자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재정 상황이 악화한 이커머스들의 연쇄 도산과 관련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팀원 위메프가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약 3주 만인 지난 16일 인터파크 커머스도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이로써 구영배 대표의 큐텐그룹 산하 국내 전자상거래 플랫폼 3사가 모두 회생 절차를 위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유선우 기자, TMF 피해자들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폭염 속에서도 금융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 앞에 TMF 피해자 180여 명이 모였는데요. 들어보시죠. TMF 피해자들은 검은우산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오전 9시부터 TMF 상품권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 참가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SBS 비즈 류선입니다. 최근 추적을 피하려고 카톡 송금이나 토스 등 간편 송금을 이용하는 보이스피싱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가 의무화됐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더 빠르게 막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사기범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악용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지급 정지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개정안이 의결됐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오는 28일부터는 금융회사가 선불업자의 피해금 이전 내역 등 정보 확인을 요청하면 선불업자는 사기 이용 계좌 등을 피해금 이전 금융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관련 계좌 지급 정지는 물론 피해금 환급도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간편 송금을 이용해 피해금이 사기범 계좌로 송금된 경우 선불업자만 해당 계좌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요. 이를 은행이 알기까지 길게는 피해구제 신청일로부터 1, 2개월이 걸려 피해가 컸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방법도 강화된다고요? 네, 개정안은 또 고객이 계좌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서면 등으로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해 고객의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포 통장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탐지를 위한 피해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올해 상반기 상장사들, 지난해 부진에서 벗어나 영업이익 100조를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질적,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코스닥 업체들은 부진했습니다. 지웅배 기자. 네, 지웅배입니다. 상장사들 상반기 실적 어떻게 나왔나요? 네, 코스피 실적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은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 1,474조 5천억여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103조 원으로 91.4%, 순이익은 78조 7천억 원으로 107.2% 늘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들은 지난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53조 1천억여 원으로 그전해보다 52.5%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연결 매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도 이번에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63%, 79% 늘어났습니다. 709개 개별 상장사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상반기 영업이익은 59조 2천억여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1,100여 개 상장사의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31조 8천억여 원으로 1년 전보다 3.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5조 4,996억 원과 3조 8천억여 원으로 각각 1.4%, 8.9%씩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도 각각 4.17%, 2.93%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0.23%포인트, 0.4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웅배 기자, 업종별로는 어떻습니까? 네, 업종별로 보면 코스피에서 전기전자가 급등하고 전기가스업도 흑자 전환하며 각각 순이익이 25조 원, 8조 4천억 원 늘었습니다. 상반기 코스피 순이익 흑자 기업은 492개로 지난해보다 16곳 증가했습니다. 코스피 연결 기준 17개 업종 중 의약품과 서비스업, 음식료품 등 13개 업종에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 의료정밀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반면 철광금속과 기계, 화학, 통신업종의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견조한 수출을 기반으로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난해의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이익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통신망 구축 사업에 KT와 LG유플러스가 허위로 서류를 제출해서 과징금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회사는 허위가 아니라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배진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전용 회선 신규 사업자를 모집했습니다. 약 70억 원 규모의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의 LG유플러스와 KT는 각각 1순위, 2순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양사가 제출한 입찰 서류에 지선망 수주 건수를 부풀리는 등 일부 허위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조달청은 1순위 대상자인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KTN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입찰 서류 위조, 변조, 허위 기재는 공공입찰 제한 대상입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6개월 공공입찰 제한은 과하다며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이면서 LG유플러스도 5억 8천만 원의 과징금으로 제재가 변경됐습니다. 그 연계성 때문에 통신사들은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고요. B2B 영역도 수익이 잘 안 나고 B2C 영역도 수익이 잘 안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건데, 양사는 과징금 납부와 별개로 조달청의 허위 서류 제출 혐의라는 지적이 잘못됐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LG전자가 떠오르는 인도 시장에서 올해 상반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맞춤형 제품을 내놓고 보증 기간을 2배로 늘린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김한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G전자는 인도에서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 대해 2년 동안 무료로 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무상 수리 기간이 1년인 제품들입니다. LG전자는 초음파로 모기를 쫓는 에어컨 등 현지 맞춤형 제품을 개발해 인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5%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한 인도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LG전자는 올해 상반기 인도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인도 OLED TV와 에어컨 시장 점유율 1위에 오르며 인도 시장 공략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인도 시장은 프리미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신흥 부자들과 중산층, 소비층에다가 어필하고 있다.
소비재 시장에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층의 숫자가 계속 증가되고 있다는 면에서 LG전자는 올해 안에 인도에서 가전구독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지난해 1조 원이 넘는 가전구독 사업 매출을 달성했는데 한국 시장의 성공 흐름이 인도 가전구독 시장에서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생명보험협회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의 지적 이후 9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입니다. 유정현 기자, 가이드라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생명보험협회가 지난 16일 보험회사 금융사고 예방 지침을 제정한다는 공고를 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보험회사 내의 횡령이나 배임 등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인데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험업계의 내부 통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이후 약 9개월 만에 후속 조치입니다. 먼저 앞으로 보험사는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5년 이내 범위에서 순환 근무를 실시해야 하고요. 장기 근속자 중 직무 위험도가 높은 직원의 명령 휴가도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보험사마다 기준과 시행 방식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번에 통일 기준이 마련된 겁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보험업계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금액은 88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비리를 사전에 적발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모든 보험사의 금융거래를 들여다볼 수 없는 만큼 내부 고발을 적극 활용한다는 건데요. 우선 내부 고발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고요. 만약 관련 임직원이 3억 원 넘는 규모의 금융사고 사실을 알고도 이를 알리지 않을 경우 징계를 하는 일종의 내부 고발 의무화 조항도 생겼습니다. 비리에 가담했더라도 먼저 자수할 경우 징계 소위를 낮춰주는 리니어시 제도도 도입됩니다. 고객과 관련된 내부 통제도 더 강해지는데요. 앞으로 보험사들은 고객이 낸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따로 만들어야 하고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본인 확인 절차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지침은 오는 10월부터 일선 현장에 적용됩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공공비축으로 쌀 45만 톤을 사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5만 톤 증가한 규모로 정부는 쌀 공급 농가에 중간 정상금으로 포대당 3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특히 친환경 쌀의 경우 3등급까지 비축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공기진흥센터에서 전해드리는 대기오염 예보입니다. 현재 전국 미세먼지 실황입니다. 대부분 지역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먼지 걱정은 없습니다. 서울도 전 지역 공기질 쾌적한 가운데 목동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공기질 대신 극심한 폭염이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 많은 지역에서 한낮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일은 전국 곳곳으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모레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기질은 오늘 오후에도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WHO와 환경부 기준으로 전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공기질 계속 깨끗하겠습니다. 극심한 폭염은 모레 수요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기오염 예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